자, 계획은 자신부터 하는 것이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됐든 열정이 됐든 외부에서 그것을 이렇게 가져오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내 내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열정이든 뭐든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뜻이라 봅니다. 예. 자, 이제 알키비다스라는 그 펠로폰네소 전쟁사에 아테네를 멸망시키는 막말로 기생 오라비 같은 존재입니다. 이분이 정말 소크라테스 제자고 명문 가문이고 얼굴이 조각나면 조각나면 너무 잘생겨. 또 말을 너무 잘해. 완벽한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부족한 게 뭐죠? 윤리 도덕이 좀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 아테네가 이 한 분에 의해서 어쩌면은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 단서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일을 이렇게 맞게 된 거죠. 자, 알키바데스는 이제 반박하는 연설을 했다. 그러니까 니키아스 장군하고 이제 알키바데스하고 이제 그 저쪽에 그 어디입니까? 시칠리아 라케다이몬 여기를 전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누구 못지않게 장군이 될 권리가 있으면 나야말로 그럴 자격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내가 비난받고 있듯이 있는 일들이 내 선조들과 나 자신에게는 명예를 우리 자신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 자부심을 느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남들과 자신과 대등한 사람들로 대하지 않는 것은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느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남들을 자신과 대등한 사람들로 대하지 않는 것은 결코 부당한 일입니다. 왜 내가 아테네에게 이렇게 기여했는데 나를 제대로 인정 안 해주니? 이런 어떤 하소연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불운할 때는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듯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에게 멸시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남이 자신을 대등한 사람으로 대해주기를 요해 전에 자신도 남을 대등한 사람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이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겨라. 그런 뜻인데 내가 아테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기여를 했는데 왜 나를 제대로 인정 안 해주고 또 나를 그런 어떤 당신들과 함께 그런 대등한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주느냐 이런 어떤 볼멘 소리를 지금 이제 이렇게 아테네 시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수많은 대학생들이 젊은 열기로 정의와 공정, 평등, 윤리, 도덕을 외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는데 이런 의식을 가진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하여 사회 진출할수록 전체 사회 집단은 더욱 많은 정의와 사도가 넘쳐나 사회는 더욱 정의롭고 윤리적이 하는데 2500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이유는 뭘까? 예,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뭐 정말 정직 또는 뭐 어떤 그런 불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젊음의 혈기가 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다 똑같다는 거죠. 왜 그런 어떤 공정, 윤리, 도덕을 외치는데 이 사회는 계속적으로 그럼 그 외친 사람들이 많을수록 윤리 도덕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어떤 내용이네요. 세상을 국가를 공동체를 정의롭고 공평하며 윤리적인 사회를 꿈꾸지만 타인에게만 강요할 뿐 정작 내 자신으로부터 정의와 공정, 윤리와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는 변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에게는 윤리, 도덕, 공정, 정의를 요구를 하지만 사실 내 자신은 윤리, 도덕, 공정, 정의를 별로 실천하지도 않고 그 기준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혈기의 윤리, 도덕을 외치지만 자꾸 사회 나갈수록 그 어떤 사회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유는 자신부터 그러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을 탓하고 또 남이 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서울대를,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제 고시 공부를 한 거, 고시 공부를.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남편, 잘 만나가지고 한번 입시양면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부인이 교사였대요, 교사.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이렇게, 선생님 이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남편을 뒷바라지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고시 공부를 했는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제한에 걸려가서 결국은 이제 고시를 패스를 못한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TV를 보면서 막 정치에 대해서 뭐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제 비평과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이 문제고 저래서 문제가 저래서.
그래서 옆에서 부인이 한 10년을 공들였으니 어떻게 얼마나 아쉬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랬대요. 니나 여르시 니나 니나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어떤 목사님이 정말 세상을 바꾸겠다. 뭐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정말 세상을 바꾸겠다고 열심히.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서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 사회를 바꾸겠다. 이것도 열심히 했는데도 지역 사회도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바꾸겠다. 결국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대요. 니나 바꿔라, 니나. 네,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하는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획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조직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조직의 발전과 규칙을 위해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내가 먼저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 케네디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제 국가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말고 너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를 이렇게 생각해 봐라. 이 굉장히 연설문이 멋집니다. 예, 또 전 세계가 미국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미국이 무엇을 다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아메 사업도 정말 시스템이 환경이 저도 또 그런 어떤 부분을 어떻든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기 노력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이 갖춰진다 해도 내가 하려는 의지가 없고 이런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대단한 이유는 내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이다.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변화. 오늘도 이야기를 했네요. 정말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변화됐을까? 그것은 이제 어떤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그런 어떤 수양을 통해서 내 어쩌면은 그런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에 대한 절제와 너그러움을 배워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개인의 한계를 넘어 팀이나 그룹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할 때 이 사업은 멋진 일이 된다. 본질 가치 뭐죠? I love 아미 제품을 사랑하고 주위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본질을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있다.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각은 약 1700년 초에요. 이탈리아 거장 스트라디 바리가 제작한 것으로 그 가격이 170억 정도 된대, 170억. 굉장히 비싸죠. 예. 이 바이올린은 스위스 은행에 보관하며 연주가 있을 때 탁월한 연주자에게 임대하여 연주하게 한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죠? 만약 바이올린이 경매에 붙인다면 누가 이 바이올린을 가져가면 가장 좋겠는가? 이 바이올린의 본질적 가치를 가장 훌륭히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돈이 많은 사람에게 경매에서 한 200억, 300억에 파는 게 더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가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게 이 바이올린의 본질 가치인지,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래서 돈 많은 자산가 경매에 낙찰받아 집에 전시해 놓는다면 이 바이올린 내재 가치는 무의미해진다. 단지 비싼 전시용일 뿐이라는 거죠. 이 바이올린 내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에 연주하여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 많은 사람의 영감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스트라디 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의 본질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또한 뛰어난 의술을 가진 명의가 의술로 버들인 돈을 의술 외의 부동산이나 다른 것에 투자해 더 큰 이익을 추구한다면 명의가 가진 의술의 본질적 가치는 더 이상 사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의술로 버려진 돈을 더 많은 병원을 짓고 더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에 쓰인다면 이 명의의 본질 가치는 더욱더 사회 공동체의 의료 서비스에 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 이 본질적 가치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무대에 서고 이야기한 이유가 아메 사업에서 우리가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었고 경험이 있고, 그죠? 또 많은 후원의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 사업의 스폰서 본질 가치는 나의 경험과 스토리와 이분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아메 사업에 대한 비전 가치를 제시하는 게 아메의 진짜 본질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아메에서 좀 돈 좀 모으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면은, 그리고 아메 사업 소홀해서 파트너에게 그 기회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것은 아메 사업의 본질적 가치를 어긴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예, 어쩌면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더 이 사업을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은 그 본질 가치에 충실한 길이 아닌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본질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성공 경험 노하우를 파트너들 성공에 아낌없이 헌신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고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본질 가치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암에서 좀 보너스 받고 또 좀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짓 한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도 했던 메시지와 메신저 역할의 비일치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형태로든 이 본질 가치는 훼손이 된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암의 사업을 통해서도 굉장히 한 번은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결국은 이 스폰서라는 존재는 그죠? 더 많은 내가 암의 사업에서 그런 인정과 보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파트너에게 그걸 또 경험이라든가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암의 사업의 본질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공 뒤에 찾아오는 휴브리스를 경계하려면 끝없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가치관의 혼란이 올 때 리더는 휴브리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예. 이제 좀 막 사람들한테 좀 지치고 또 좀 실망하고 또 좀 서운함 있고 또 뭐 쫓아다니고 이제 좀 싫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좀. 근데 사람에 치여가지고 이제 나도 좀 편하고 싶다. 예.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바로 휴브리스 온다. 저는 한국암의 또 드림월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쩌면 많은 보너스를 받는 게 축복이지만 이걸 잘못하면 본질 가치를 어기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위험으로 덕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은 어쩌면은 내 삶을 이렇게 파고할 수 있는 그런 네미스란 지향에 걸린다는 거죠. 좋은 감은 뛰어난 능력, 훌륭한 외모, 남다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본질적 가치에 더욱 충실할 때 사회 공헌과 선한 영향력을 갖추어 리더로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있는 일들을 통해 자신이 이룬 소중한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다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어쩌면은 김일도 형님이 한 번도 그 본질 가치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좀 이렇게 하이핀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좀 암의 현장에서 좀 뛰고 좀 이제 좀 손 놓고 삶을 즐기자. 예.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 삶을 즐기는 게 아니더라고. 예. 무관심해지고 어쩌면은 이 본질 가치에서 벗어난 거죠. 절대로 그분들에게 인정과 존중은 안 할 거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끝없이 이런 본질적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뭐 보너스, 뭐 경제적 자유 그게 아니라 어쩌면 아메 사업에 그죠? 그런 어떤 본인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게 우리의 어쩌면은 본질적 어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공감이 되죠. 그리스 아테네가 멸망에 대한 가장 직접 계기는 아테네 최고의 지도였던 페리클레스의 조카이자 소크라테 제자였고 아테네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며 머리가 좋고 머리까지 좋네요. 미남에다 모든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알키비아데스는 31살의 이 젊은 장군이 그 시칠리아를 공격하기로 했는데 자 어떻게 했는가 그는 사치와 과시를 좋아하며 무모한 시켈리아 원정을 주장했고 지혜롭고 경험하는 니키아스 장군의 충고를 무시하고 스파르타와 무모한 전쟁을 위해 속임수를 쓰고 출정의 전날 아테네 신장을 파괴해서 이분이 파괴했다는 게 이제 그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간 사이에 이제 고소를 당해서 이제 이렇게 처형하게 돼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짓을 하면서 이렇게 라켄다이먼 이제 시틸리아와 그 전쟁을 부추긴 거죠. 결국 시켈리아로 출정하여 스파르타와 전쟁에서 7만 명의 아테네 연합군이 전멸한 비극을 당한다. 그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에 나오거든요. 그 아테네 군인들이 가가지고 뭐 정말 굶어 죽고 포로 잡혀가지고 7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뭐 이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써놨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누구는 또 원한에 죽이고 누구는 또 배고파서 죽이고 그래서 이 7만 명 몰살. 그래서 아테네가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군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알키비아데 어디로 도망가면 저쪽 페르시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 참 조직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박종훈 기자가 쓴 땅의 역사.
예, 우리가 고종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분 고종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정말 여기 나올 거예요, 나올 거. 자, 그러다 보니 아테네는 다른 전쟁에서 회복할 수 있는 군인이 없다. 결국 이 전쟁에 패한 뒤 아테네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왜 아테네 시민들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 알키비다 장군을 선출해 주었을까? 정치가로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달변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정치가만 그럽니까? 류도도 마찬가지겠죠. 말을 너무 잘해. 예, 그런데 이런 거짓말, 예, 이런 권모술수, 예, 이런 부분이 가장 어떤 조직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과역과 사치가 그리스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이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 출신이다. 금수저 출신의 한 장군의 객기가 결국 국가를 몰락길로 안내한 것이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최고위를 받고 자기 분야에서 탁월성을 발휘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하는 게 기조의 의미였고 명문가 역할이었는데 이분은 이런 어떤 역할을 잘못한 거죠. 부자가 되는 것과 명문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우리나라 명문가 중 하나인 경주 최부자의 400년 지속한 사례나 이탈리아 명문가 메디치 가문의 350년 역사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문가 중 하나는 경주 최씨 가문이 400년이 지속되었던 비결은 자녀 교육 시스템에 있었다고 한다. 본질적인 가치에 지속적으로 충실했던 것이다. 네. 어떤 거예요? 명문가 또는 그런 어떠한 가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교육이었다. 교육. 교육. 예.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게 불가능했다. 예. 그런 어떤 이야기로 봅니다. 그래서 경주 최부자 가문은 유견이라는 가훈이 자녀 교육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계속 저수됐고 지금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계명대학교인가? 그게 이제 그 가문의 학교였는데 그걸 이제 사회 반납했다는 그 뉴스를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스스로 처신하면은 초연하게 행동해라. 네. 본인의 어떤 처신을 좀 조심하라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는 남을 대할 때는 원하게 대하라. 네. 베풀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일이 없을 때는 맑게 지내. 맑게 어떤 거예요? 네. 좀 이렇게 행동 거지를 좀 이렇게 좀 투명하고 좀 올바르게 또 넷째는 유사시에는 용감하게 대하라. 전쟁이 날 때는 또 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섯째는 뜻을 얻었을 때는 담담하게 처신하고 여섯째는 시리에 빠졌을 때도 태연하게 행동해라. 우리가 뭐 어렵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기에 막 모든 인생을 걸지 마라.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하듯이 좀 태연하게 해라.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경주 최부자에 내놨던 자녀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운에도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다음 6가지 제시했는데 약간 현대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자, 과거를 보되 진상에서 하지 마라. 그냥 너무 이름을 날리려고 하다 보면은 또 이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재산은 만석 이상 모지 마라. 예. 그래서 6.25 때도 이 가문은 살아남았다잖아요. 예. 주위에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막 지주들이 뭐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뭡니까 소장농들이 막 지주를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도 소장농들이 이 지주를 보호했다는 거죠. 네, 이런 호남에도 이런 그 지주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과객을 후하게 돼요. 내 집에 온 손님을 후하게 돼요. 정말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집에 온 손님을 이렇게 후하게 대우하는 거. 그리고 흉년계는 재산을 늘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조 후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며느리에게 이런 교육을 시켰다 이런 뜻이죠. 이런 가흥과 행동 지침을 통해 대대손손 자녀교회 원칙으로 삼았기에 400년 명무가 됐다. 예, 지금 2000년이니까 400년 1600년. 예, 그럼 언제죠? 1592년에 뭐가 일어났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부터 어떤 국가에 대해서 싸웠고 이 400년 동안 일제시대 또는 6.25를 겪으면서도 이 가문을 유지했다는 거죠.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아메이 김씨의 가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예. 근데 그런 생각 이제 자녀가 크니까 그런 지침이 좀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한 번씩 쓰는데 이제 아버지의 유언처럼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이렇게 남겨주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실현을 안 했습니다. 네, 메디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메디치 가문은 평범한 집안에 출범하여 15세기 350년간 유럽 최고의 명문가로 등장했다는 거죠. 조바니 디 메디치는 천한 유태인 가정에 태어나
제조업과 대부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여 금융업에 진출, 부를 모으기 시작했고 기적으로 편입되는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화여대 사회교육원에도 마찬가지로 주류사에 편입하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게 이게 이제 메디치 가문인 거죠. 자, 비철한 가문의 배경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 이를 만회하고자 엄청난 부를 문화와 예술가를 권한 데 사용하기 시작해 피렌체 시민들의 호를 샀다는 거예요. 예. 우리 엊그제 어떤 분이 1조 얼마를 기부한 사람 있죠? 예. 창업자분이 이제 자녀한테 이렇게 이제 물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거의 1조를 기부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아 뭐 기부 랭킹 메디. 우리가 모르는 사회에서 그런 기부를 이렇게 하신 분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뭐 뭔가 좀 가문의 어떠한 그런 유언이라든가 이 문화로 이제 자리 잡는 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냥 내가 갑자기 돈 벌어 선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예. 우리 뭐 여담이지만 이제 부영 회장님은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이 무지 리조트가 부영 거잖아요. 그 직원 이야기 보면은 부영이 그렇게 아니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 매치감이 어떻게 명문화 됐는가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문화 예술 지원 활동이 결정적으로 중세 이탈리아에서 그리스 로마 예술을 다시 부활시키는 르네상스를 태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호연하였고 미켈란젤로는 9살 때 메디치 가문의 양자로 입영해서 로마 최고의 인문학자를 초청하여 그리스 인문학을 배우겠다. 보티첼리, 라파엘로 그리고 마키아벨리, 갈릴레오 등 수많은 예술가 및 문학자, 과학자를 후원했다. 이런 활동이 3대에 걸쳐서 100년 후에는 프랑스, 영국 왕족의 일원이 됐고 유럽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아버지가 그 회계사가 돼요, 회계사. 그래서 술 먹고, 이렇게 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뭡니까, 석공이라죠, 석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한 거예요, 탁월. 그래서, 그 메디치 가문의 이제 부인이 지나가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을 보면서 너 아버지 뭐하니? 회계사인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뭡니까 재능을 보고 이제 미켈란젤로를 이제 9살 때 메디치 가문의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각이라든가 그림을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 그것을 다 돈 주고 사들여요. 일종의 말로 먹고 살게 만든 거죠. 그것을 우디치 미술관에 전부 다 메디치 가문이 보관한 거예요. 그 돌아가시고 이제 수백 년, 그 뭐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메디치 가문이 그런 수많은 예술가 이분들을 후원해서 그분들이 어쩌면 피렌체 르네상스의 꽃을 피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일대 이 조바니 디 메디치가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부를. 그런데 돈 있는 태를 안 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술가들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본받을 부분이 아닌가. 이런 과정에는 몇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부를 모으는 시계. 이제 메디치 가문 책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정의가. 이 왜 가문이 어떻게 바뀌는가. 첫 번째는 부를 모으라는 부. 축적된 부. 예. 많이 모으면 많이 좋겠죠. 정당한 부. 이분도 이제 막 그런 어떤 그 뭐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신뢰를 쌓아가지고. 예. 그리고 두 번, 메디치가의 시조, 조바니 디 메디치는 제조업과 금융업으로 엄청난 부를 모은다. 두 번째는 부를 활용한 시기다. 아들 코시모 데 메디치는 엄청난 부를 활용하여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그리스 로마 고전 인문고전을 붕시켰고 가문의 도서관을 설립하여 예술가들의 작품 초기에는 심지어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사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메디치가 사준 거예요. 예. 그런 제품들을 사서 보관하였으며 대중의 질투심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생활 신조는 항상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어디를 다닐 때는 항상 마차를 이용한 대신에 당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도있는 틀을 안 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월마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누굽니까 창시자 예? 세멀튼 이 친구도 항상 픽업트럭을 타고 다녔다잖아요. 우리는 좀 있으면 좀 뽐내고 싶은데 진짜 부자들은
그런 게 아니구나. 예. 자, 세 번째는 부를 활용해 명예와 존경을 받아라. 3대에 걸친 100년 후 로렌조 대 메디치. 이제 여기서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부가죠. 구가 있으며 피레제 사람들은 로렌조 대 메디치를 마그네피코, 위대한 자를, 그레이티스트 맨, 위대한 자를 불렀다. 위대한 자. 네. 그리고 교황 클레멘스 7세와 교황 레오 10세 등 두 명의 교황을 이 가문에 배출한. 정말 유럽의 최고의 명무가로 자리 잡은 거죠. 그 네 번째는 명무가의 원칙을 세워라. 의리와 신용을 지켜라. 예, 정말 어떤 일 하든 간에 의리와 신용.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 의리만큼은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사실 살아가면서 이 의리가 무너진다면은 그건 뭐 사람이 아닌 거죠. 믿음, 그 위대한 힘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장부에 하나님을 내 장부의 채무자로 기록할 만큼 많은 걸 드리는 능력이 없다. 스스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 또 무조건 뭐 하나님들 모든 걸 바친다. 이런 어떤 뜻도 이렇게 아닌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원칙을 세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만들지 마라. 너무 좀 우리는 좀 뽐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데 뭐 가면은 뭐 두자 태를 안 낸 거죠. 평범한 사람. 예.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라. 만약 사람들 앞에 꼭 서야 한다면 꼭 필요한 것만 서서 너의 모습을 보여주라.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멀었다. 제 경험과 또 제 열정과 또 어쨌든 제가 그런 어떤 부분을 어쨌든 드리멀드에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건 굉장히 저한테 강한 의욕으로 다가와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또 자꾸 탑리더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여튼 뭐 형평을 잘 맞춰야죠. 예. 내일은 알 수 없으니 행복을 즐겨라. 이런 원칙을 세웠다. 여러분도 어쩌면 여러분 삶에 또는 여러분의 어떤 원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다섯 번째는 영원한 명문가로 추앙받는 유산을 남겨라. 예.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직계 상속인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는 자식이 자식이. 이제 요한 베르름 결혼했으나 이분이 이제 프랑스 국왕이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모든 예술품 컬렉션은 투스카나 지금 피렌체 정부에 기증하여 현재 1년에 수천만 명의 관광이 찾는 피렌체 우디치 미술관이 되어 영원한 영광을 얻고 있다. 정말 피렌체 가서 이 미술관을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 갔어. 겉만 넣어요, 겉만. 너무너무 아쉽죠. 그래서 무식이 탄로난 거죠. 예. 거기에 메디치 가문에 그쭉 가문 대대로 보관된 그 예술품이 점대에게 전시된. 그런데 이 미술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 수천만 명이 피렌체를 찾나. 얼마나 피렌체 이탈리아 정부에 기여합니까? 예. 참 이런 명문가를 만나는 게 쉬운 일 아니지만 누구나 꿈은 꾸겠죠, 누구나. 예. 저는 아메사를 통해서 또 나만의 그런 명문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 명문가 곁을 만들 수 있는가를 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정직 간부, 올바른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 보너스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어쨌든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부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리고 주의사회로 편입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성실하게, 열심히 성취하고, 성장하고, 인정받고,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학습하지 않는가. 가장 훌륭한 교육은 부모의 뒷모습을 한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더라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일상의 행위 자체가 교육이 된다는 거죠. 너무 이 암에설정에 가능 아니에요? 예? 열심히 받기라고 집에 가서는 고스톱치고 술 마시고 이게 완전히 그냥 뒤박대버려. 많은 정치인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이유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법이다. 소파에 기대 하짐없이 TV를 보거나 오락이나 과다한 음주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저희들 자녀들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 저희 작은 애도 친구가 집에 놀러 와가지고 저는 집에 있으면 보통 서재에 주로 있거든요, 서재. 책을 보거나, 뭐 글을 쓰거나. 그래, 나중에 만나서 그랬대요. 너희 아빠 진짜 대단하시다. 왜? 너희 아빠는 서재에 책을 읽고 계시대? 반대로 제가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이제 이 딸내미는 뭐라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는 늘상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들어오면 또 소파에 퍼져 앉아 자고 TV 보고 있고 TV 꺼지도 않고 자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본다 생각해보세요.
아파. 근데 친구 아빠 보니까 새 책을 읽고 탁 보니까 얼마나 대입이 되겠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예, 저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다 그러지 않더라. 이런 부분이겠죠. 과도한 음주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틈만 나면 책을 읽는 모습이 가장 훌륭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네 번째는 타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파트너의 성공이 내가 성공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남을 도와주는 걸 당연한 걸로 느끼며 잘한다는 거죠. 엄마가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오늘 엄마가 누구 만났는데, 그분이 암의 사업을 안 한대. 그 엄마가 너무 힘들거든? 근데 그 다음에 또 시가 일어나도, 그래도 내가 그 사람 다시 만나야 돼! 하면서 또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하기로 했어!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밥 먹자로 보는 거. 그리고 또 여행 가면서, 예. 그죠? 다섯 번째, 부모와 함께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배운다는 거죠. 예, 부모가 많은 사람한테 인정과 존중을 받는 거예요. 정말 비스클릿 타고 퍼스클릿 타고 그런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예, 자녀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보여주는 힘이 가장 최고의 교육이라 최고의. 예? 예, 예. 회사에 제공하는 여행을 자녀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대단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부모님이 자신의 노래로 성취한 것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체험하면서 나도 부모님처럼 어떤 일을 내 노래로 성취하여 그에 따른 인정과 보상을 받고 싶다는 꿈을 꿀 수 있다. 또 고급 문화를 익히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퍼스트 클래스와 리무진 서비스 시스템 제공 같은 최고의 인정과 보상을 받는 부분을 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의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자녀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해냈잖아? 예? 예, 예. 때로는 즐길 줄 알아야 돼, 즐길 줄. 예. 근데 엄마 왜 에카노믹이야? 스폰서는 비즈고? 엄마 다른 데 가지고 곧 탈 거야. 예? 또 왜 스폰서 왜 퍼스트 클래스야? 엄마도 나중에 FC가 될 거야. 예. 이런 어떤 끊임없는 어쩌면은 그런 버는 힘을 애들이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에 우리 지중해 크루를 갔잖아요. 정말 그리스 그 멋진 정원에서 이제 환영 만찬했어요. 그 아들이 보더만 결혼식을 여기서 하면 안 되겠냐. 정말 하고 싶죠. 누군가는 거기 살 거야. 누군.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아메리카가 대단한 것은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그런 가문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나 뭐 처음부터 명문가 있겠죠. 그렇지만 누구는 신흥 명문가로 또 이렇게 새로 탄생될 수 있고 또 암에서를 통해서도 자 누군가는 그런 명문가를 꿈꾼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성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이 여자가 교육을 못 받으면 남의 집안을 망치고 남자가 교육을 못 받으면 내 집안을 망친다. 그래요. 또 역으로 여자가 교육을 받으면 남의 집안을 일으키고 남자가 교육을 받으면 자기 집안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중심에는 그런 교육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삶을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나의 선택이다. 알키비데스가 이제 계속 이 알키비데스가 실제 원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키비데스가 시켈리아에서 라켓나이몬 스파르타 전쟁을 주장하였다. 우리가 이만한 제국을 세울 수 있던 것은 헬라스이든 비헬라스이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언제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잠자코 있거나 원조를 제거할 때 종족을 차별한다면 제국을 늘리기는커녕 지금 이 제국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 여기 이제 핵심 사항이죠. 강대국이 공격에 올 때만 막을 게 아니라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지배하지 않으면 남이 우리를 지배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삶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은 젊었을 때 노소가 함께 결정에 참여하는 검증된 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도시를 지금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놓았거늘 지금 여러분도 같은 방법으로 도시를 더 위대하게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질이 떨어지고 그 기술도 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양과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이유겠죠.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면 경험이 자꾸 추적되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지키는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강국이 된 거죠. 끝없는 전쟁을 통해. 우리나라가 7년 동안 전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군인 훈련받다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군대 자체 훈련 없어요.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결론적으로 말해 번성적으로 활동적인 도시가 그 번성을 받고 나태해지면 금세 망하지만 설령 번성과 제도가 완전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되도록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때 나라의 안전이 가장 확실히 담보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썼어요? 네? 크세노프이 썼거든. 소크라tes 제자가. 네. 아, 투키데스. 네, 투키데스죠. 그러니까 정말 이걸 연습을 듣보면 전부 다 암의 사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탁월하게 이걸 봤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어쩌면 문화가 지금까지 서구 전 세계 문명을 딱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 계속 전쟁을 하면 경험이 쌓여야 돼서, 예? 예. 어떤 부분도 내 자신을 지키는데 익숙해지고. 왜? 행동으로 자신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예. 그리고 번성이, 예? 이렇게, 나태해지면은 금방 망한다는 것만. 암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수양과 훈련을 게을리하면 금방 암의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런 뜻이라 봅니다. 예, 그래 참 굉장히 멋진 말이 아닌가. 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면 항상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영화의 어떤 제목이네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려면 완전히 나를 내놓고 객관적으로 보고 들을 때 비로소 제대로 보고 들리기 시작한다. 예. 참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그 수용성이 낮은 사람의 특징, 그죠? 첫 번째가 심력, 좀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지력, 몰입을 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심력,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는 사람,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인간과 회복 능력이 안 된 사람은 수용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절대로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인생은 창조자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이것은 특권과 기회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로 우리는 더 큰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우리가 얻은 것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데하다고 평가한다는 거죠. 이데한 삶이란 의미 있는 삶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된다. 예, 이데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려면 평범한 삶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 평범에 대해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는 다음과 같이 하겠다. 평범은 유죄라고.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저는 이게 나왔나 모르겠지만 평범이 나의 어떠한 그런 그 상대적 절대적 기준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내 주위에 벤츠만 타는 사람이야. 전부 다 벤츠 S클래스인데 나는 E클래스야.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는다? 나는 가난하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벤츠 E클래스 탔어. 그럼 나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이라는 의식은 내 주위에 어떠한 그런 그 상대적인 평가구나. 절대적인 평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라는 이야기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주류사에 편입된 사람은 자기들이 평범하다 생각했죠.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내 주위에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 전부 다 평범한 사람처럼 느끼지만 아미를 모르는 사람 우리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평범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구나. 예. 그렇지만 그 평범한 사람이 이제 이것은 상대적인 어떤 내 그 일반적인 평범을 이야기하겠죠. 이데한 존재로 창조된 자신에 대해 자기 안에 어떤 잠재의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잠재의 능력을 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하는 일에 중도 포기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범한 의식으로 자신을 합리한다. 그래서 평범한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예.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누가 올린지 현재 내 주위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자신이 평범하다 생각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성공했다 평가한다. 평범이란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합리하게 내뱉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아무나 성공 아니야. 또 자기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무나가 아닌 자기는 아무나인 거죠. 아무나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해. 그럼 성공한 사람을 이분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자기가 평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존 맥스웰 이분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걸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자기를 합리화하게 해서 되는 핑계다. 예. 그럼 우리가 평범이란 말에 속지 말하는 거죠.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걸 공감해요. 우리가 하다가 어떤 일이 안 되면, 아유, 그제 뭐 돈 인생의 전부야? 예? 예? 한번 뭐 어떤 뭐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을 포기했던 사람도 자기가 평범하다 생각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송원사를 보면은 그건 평범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인생을 바꾸고자 한번 도전해보자 했을 때 이루지 못한 어쩌면 자기 자신을 합리하면서 그거 내가 아무 해봤는데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거 엄청 어려워. 저분들은 특별해. 예? 괜히 용 쓰지 마.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네 잘 알아. 너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막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 부분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남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평범이라는 의식을 부모로부터 무의식적으로 교육되어져 왔는지 모른다. 뭐 이제 이렇게 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리지 못하는 한번 쳐다보지 마라. 이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않나요? 뭔가를 하려면 야 웃기고 있네. 웹새가 황새 쫓아가 다리가 찢어진다. 네 분수를 알아라. 지금 하는 일이나 차례 넌 할 수 없어. 내가 너 잘 알지. 넌 특별하지 않아. 응? 꿈 괜히 여상 쫓지 마. 성공한 사람들 원래 좀 특별한 거야. 이런 말은 저도 들었어요. 네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니 아니라 지 목숨을 지졌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죠. 육종암으로. 제가 암을 전달했거든. 야, 아무나 성공 아니야. 왜 그때는 또 성공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우리 모습을 봤으면 어떨까? 뭐 장이 아니라 뭐 오장을 다 지져도 안 되겠잖아요. 예? 예.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단어들을 부모, 형제로부터 또는 주위 동료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가이죠. 예. 심지어 내 자신도 어떤 일 하다가 좀 어려울 때, 얼음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나요? 예. 근데 이게 유전된다는 거. 섬뜩하지 않나요? 우리 자녀 뭐 하냐면, 엄마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너도 네 자신을 알아라. 내가 너 잘 알거든. 네 아빠 닮아가 내가 너 잘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예? 불행한 건. 불행. 너 할 수 있어. 예? 만약 부모, 형제 또는 주위 동료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도전해봐.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야. 까짓 건 뭐, 실패도 괜찮아. 젊을 때 실패는 사서 다는 거야. 실패도 좋아. 실패하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 다는 거야. 넌 독수리로 태어나서 너 참새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 네 마음껏 날개를 펼쳐봐. 난 너 믿어. 넌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성공하겠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큰 꿈을 가져야 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꿈을. 작은 꿈은 동기부 안 돼. 할 것 같으면 큰 꿈을 가져.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가 있다. 멋지지 않겠어요? 저는 감히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우리 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예,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고 반드시 그 길이 옳다고는 할 수 없어. 네가 선택한 또는 네가 했던 일에 최선을 다해. 예, 우리 작은 애도 어쩌면 이제 자기 브랜드 업체를 하다가 제가 포기하면 배움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서포트한다는데 왜 배움의 때를 놓치니? 예, 도전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저는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 젊잖아요. 끝까지 해봐. 끝까지. 너무 멋진 부모 아니에요? 전 엄마가 다이아몬드 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엄마 다이아몬드 됐지만 어려워 죽겠어. 너 다른 일 도전 함부로 하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엄마는 없을 거라. 그게 자녀한테 유전되면은 그게 가문을 바꾸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는 아멘 사업이 대단한 거예요. 예. 높은 목표를 가져라. 넘어진 건 너의 잘못이 아닐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나지 못한 것은 너의 잘못이냐. 부정과 긍정.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어떤 얘기를 들어야 미래에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걸 생각하지 않겠는가. 예.
당연하겠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정신적 또는 물질적 환경으로부터 내 삶을 지배당하고 사는 건 아니지. 내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당하고 사는 것은 망고불변의 천지다. 우리는 내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암의 삶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9시에 막 출근해야 되고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어느 장소로 와야 되고 열받으면 털려라 하니까 우리 부사님이 그때 어릴 때 갑자기 막 명령 7시까지 출근해. 7시까지 7시 출근해야지 뭐. 예? 어우 정말 저도 끔찍한 직장을 했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암의 사업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이러한 사실을 왜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가? 내 주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평범한 삶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약간 불편하지만 이런 삶에 익숙해 있다. 만약에 평범한 삶을 벗어나는 기회와 수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유죄라는 것이 되죠. 내가 20년 전에 너 말 듣고 내가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늦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쇼생크 탈출에 뭐가 나오죠? 딱 사형언도. 인생을 허비한 죄. 사형언도를 내리잖아요. 우리 금방 갑니다. 여러분 60이 안 올 것 같죠? 저도 30대 중반에 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40대구나 40대 40대를 보면서 50대 꼰대 아저씨들 근데 우리 때를 넘어가면서 야 60이면 할배 아니야? 그런데 60이 오면서 또 7대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차원이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도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젊을 때 속도를 내라. 너무나 빨리 시간이 지나간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젊을 때 풀로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 예. 또 후손들에게 이런 말이 유전될 것이다. 나도 최선을 다해봤어. 내 아미 옛날 해봤거든. 그거 잘 안 되는 거야. 괜한 짓 하지 말고 하느냐 열심히 해. 이런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자식이 전달받는다. 의외로 많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평범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평범의 굴레를 뛰어넘는다는 게 누군가는 그런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해야 축적된 부를 만들고 우리 자녀들은 그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부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제국이 강한 이유는 계속 전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2세기 칭기스칸은 유목 민족에서 가장 역사상 짧은 시일 내에 거의 불가사의한 거대한 몽골 제국을 이뤘지만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 우리가 성을 쌓는 순간에 몽골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죠? 몽골 제국의 후예인 그 징기스칸의 후예인 원나라가 이제 몽골 후예가 세웠잖아요. 카르빌라입니까? 카르빌라 칸. 그 친구가 이제 원나라를 세우면서 성을 쌓으면서 결국은 한나라가 거기에 멸망했거든요. 우리도 그죠? 계속 전쟁은 뭐예요? 계속 탱포한다든가 계속 원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번지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싸울 때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걸리지만 무너질 때는 굉장히 빨리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끝없이 이 아메삽의 번지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 때 새로운 사람 만나 아메 전달하고 뭐 계속적으로 아메를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함도 있고 좀 또 부족함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루 종일 아메 생각해요. 하루 종일.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렇게 크게 흐트러져 있지 않은가. 예, 예. 우리가 성을 사는 순간에 몽골 어떤 거예요? 그런 전쟁, 그런 어떤 야해, 그런 어떤 행동을 멈추니까 금방 멸망하더라는 거죠. 결국 더 이상 유목민 생활을 포기하고 원나라를 세웠지만 89년 후인 1368년에 명나라에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번지적 가치를 또는 끝없는 도전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죠. 미국이 현재 세계 초강대국을 유지하는 이유는 계속 전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쟁의 경우를 통해 자신을 지키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사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뭐 다 나온 이야기를 막 미리 하죠. 끝없이 도전하고 성취하지 않으면 금방 휴브리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가 도전하고 성취한다는 것은
더욱 많은 파트너를 도와줘 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한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내 자신의 나태함을 예방하는 길이며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걸 어떻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염염여여 임전이라고 심심과의 상이 과교시라 생각하는 것은 매일 싸움터에 나가는 것처럼 하고 마음은 항상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처럼 하라. 그죠? 본질에 충실하고 항상 긴장하고 도전하고 그러는 이야기죠. 네. 사실 이런 행동을 계속 한다면 뭐 내 제국이 무너질 일은 없겠죠. 네. 내 자신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위협에 의미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항상 위기와 긴장함을 가져야 어렵게 얻은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것과 이대함의 차이는 한 번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결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오타가 있네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잠시 부침은 있을지언정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행동하면 할수록 예리해지고 익숙해진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예리해지고 익숙해지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은 점점 발달되고 우리는 자기 삶의 영원한 지배자가 될 것이다. 예. 그래, 끝없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그짐 콜린스도 어떤 얘기예요? 왜 끝없이 해야 되는가? 이런 플라이를 돌리는데, 예?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 번 돌리면 어떻습니까? 막 손만 까딱해도 팍 돌아간다는 거죠.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멈추면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4배의 힘이 더 들어요. 4배. 그래 돌리면 이제 더 힘든 거죠. 예. 안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하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기의 열정, 그것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예. 패권의 비밀을 쓴 서울대 김태희 교수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근대사의 하나가 19세 영국의 산업혁명이 전 세계를 휩쓰고 있을 때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고종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정말 나오네요. 자, 산업혁명이나 문명의 대전환기를 받아들인 나는 대부분 선진국이 되었고 받아들이지 못한 나는 대부분 식민지가 됐다. 우리는 식민지가 된 거죠, 일본에. 그것은 지도자의 몫이었다. 지도자가 어떤 포사이트를 갖고 준비했는가? 미래의 구구를 결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1854년에 도쿄만에 미국의 페리 제도 이끄는 흑선이 나타나 개항을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조슈의 사무라이들이 흥분하여 무용과 기계를 보여줄 기회라고 해가지고 막 싸우자 이렇게 객기를 부린 거죠. 그러나 정신주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의 함대가 압도적 화력 앞에 조슈먼의 포대는 고철덩이에 불과했다.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잽싸게 태세전을 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의 함대는 한 2km 가네, 포가 2km로. 그런데 일본의 똥포는 800m, 800m. 그 2km 떨어진 데서 막 포를 쏘니 일본이 아무리 포를 쏴도 바다에 다 빠지는 거예요. 800m.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판단한 거죠. 그 유명한 게 이제 그 뭡니까? 그 로마 사카모토 로마 사카모토 로마가 간다 이 책을 제가 전집 읽었는데 정말 그런 어떤 개혁 인사 5명이 이제 일본의 개항을 이렇게 끌었던 분이 있어요. 네. 서양 어랑캐를 이기려면 저들의 우수한 무기와 군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상황 판단한 거죠. 하고 일본의 혼을 지키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황혼양제를 국가의 정체로 삼고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때 일본의 지도자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구국강변을 택했다.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심지어 유학 보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또 이렇게 영국의 공장에 이제 산업혁명이 정말 1760년, 80년도 일어났잖아요. 그 1800년도 20년에는 이제 제1차 산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증기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됐는데 거기에 일본에 유학을 보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공장 옆에 식당을 써요. 그 식당 종업원들이 전부 다 스파이야. 그런데 이제 그 가격도 싸고 너무나 친절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 제일 처음에는 청소부들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점점 식당이 소문나가지고 이제 생산직들이 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고 간부들이 먹으러 온 거예요, 간부들이. 그럼 또 친절하고. 그런데 이제 그 식당이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도저히 이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을 닫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
이제 관리직들이 그러면 우리 회사 와서 일해.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회사에 취직을 시킨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청소부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생산부로. 그런데 그 생산부에 근무했던 이 친구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그 생산 라인의 설계도를 전부 다 모아서 은원에서 그립니다. 그 완성을 시켜. 그때 면직공업이 이제 영국에 한참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회사에 사표를 내요. 일본에서 결혼을 하게 됐다. 또 부모님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 생산직을 사퇴해서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일본의 면직공업을 세워.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 그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 징비로를 썼는데 진짜 그 징비로를 가지고 필사하고 연구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선조 때 한 200년 지나서 이 징비록을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판본을 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어떻습니까? 350년 후 1910년에 청한방 안 쓰고 조선을 삼킨 게 일본이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그래서 참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 네.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인비가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거든. 네. 그 우리는 다시는 그런 재앙이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황혼 양제. 그렇지만 12년 후인 1866년 조선반도 강화도에 프랑스 로즈 함대가 나타났다. 강화도를 점령하고 개항을 요구했으나 흥성대원군은 전투를 벌여 정족 산성에서 승리 아닌 승리를 하면서 프랑스군이 물러났다. 그러니까 막 프랑스 모르겠다고 물러난 거예요. 네. 그리고 더욱더 세국 정책을 강화하면서 성리학 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간사한 악무로 포함 배격하는 이정척사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다. 네.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외세문을 배척한다. 네. 그런 어떤 이제 국가 정책을 채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부국 강벽을 채택하는 대신 조선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확장하는 데 현안이 되었고 1882년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극한의 파탄으로 재정 국가적인 몰락하자 군인들을 왕의 호위부대로 전환하고 군대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우리나라 군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모군란이죠. 군인들이 왕의 호위부대를 전환하고 군대를 없애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군인들이 날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었고 국가에 군대가 없어 청나라 군대를 불러 나를 진압하 통학농민운동을 일본군을 불러 진압했다. 왜 우리나라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네. 1907년 국제보상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 어떤 거냐면 일본이 이제 돈을 빌려줘 돈을 계속적으로 조선에. 그런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럼 담보를 그래가지고 저쪽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어떤 섬을 담보로 일본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고종이. 그 돈 어떻게 썼다? 생일날 왕의 애플을 쏘고 생일상에 올릴 프랑스 식기를 사고 1500년 전 자기 조상의 재단을 만드는데 이 제사 지내는데 그 돈을 쓴 거예요. 이걸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이 국제보상운동이 그 담보로 넣은 섬을 우리가 되찾자. 그렇게 이제 그 운동이 국제보상운동이거든요. 군대가 사라지고 국가는 텅 비었고 썩은 냄새가 팔도에 진동하는데 고종은 나라를 버리고 7번이나 남의 나라로 도망갈 생각을 했다. 그 원나라입니까? 명나라로. 고종 황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종훈 기자가 쓴 이제 땅의 역사 그 책을 1, 2권을 놨는데 정말 그 책을 읽으면서 막 분노를 느낀 거예요. 예? 예. 나라의 외유권이 사라진 1905년 황실의 안녕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나라를 파는 계약서에 동의했고 1910년 나라가 사라지자 군주로서 부활을 염원하기는커녕 대일본 제국의 왕족으로 막대한 세위를 조선 총독부터 받으며 살았으며 자기 딸보다 어린 여자를 들여서 또 아이를 낳고 살았다고 한다. 이게 누구죠? 덕혜옹주. 예. 이런 군주의 잘못된 포사이트가 조선을 이웃나라 일본에게 철저히 희생하게 되게 하였고 1910년 한일 합방에는 망국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땅에서 박종 기자가 쓴 책입니다. 네. 우리가 남을 지배하지 못하면 남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가도 이러하듯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행동하는 포사이트를 발휘해 준비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지어 이제 우리 만국 박람회 이렇게 고종의 밀사로 누군가 이종과
이준이 했는데 거기 이런 내용 나와요. 우리는 일본이 그런 부패한 관리 그리고 신문명을 문물을 조선에 전달해서 조선을 좀 이렇게 개혁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나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자기 개혁부터 시작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했네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참 우리가 제가 쓰고 안 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참갈 내용들이 참으로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시야를 넓혀주고 또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우리가 암의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왜 성공해야 되는지 또 왜 부의 축적을 해야 되는지 또 왜 우리 가문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내가 시조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우리 온라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파이팅!